자, 저번 거 이어서 계속 할 건데요. 맨 마지막에 했던 게 축에 접하는 원에 대한 개념까지 우리가 했었는데 자체 방정식 포함해가지고 일단은 그게 좀 중요하다 보니까 세 문제를 내가 좀 뽑아왔어. 자, 그 중에 이 문제는 우리 프린트 풀었던 문제 중에서 1275번에 있던 문제랑 똑같아요. 숫자만 다르고. 근데 내가 일부러 숫자를 좀 일부러 맞춰왔는데 자, 2,1에서 자, 3,1에서 3,3으로 내가 좌표만 조금 바꾼 거야. 자, 이거 대표 문제 있었던 거니까 그냥 복습이야. 어떻게 했냐면 일단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니까 식이 두 종류가 있었죠. 그 중에서 2,1을 지나고라고 했으면 직관적으로 뭐를 이해할 수 있냐면 2,1이 이렇게 있었을 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려면 그 원은 반드시 어디 있어야 돼? 1사분면, 3사분면 라인에 있어야지. 근데 구체적으로 어디 있어야 돼요? 1사분면 중에서 생겨야지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저지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데 그 중에서 1사분면, 3사분면 라인에 접하는 식은 요거 아니었습니까? X-A의 제곱 더하기 Y-A의 제곱은 A 제곱. 요거였죠? 우리 책에 있었던 거는 마이너스 1,2였어. 걔는 2사분면, 4사분면 라인이니까 식이 좀 달랐지. 자, 그러면 이거를 자, 2,1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자, 저거를 대입을 하면 되겠죠. 복습이야, 복습. 자, 계산과정상 그냥 내가 다 써드립니다. 계산하면은요, 대입했어, 2,1을. 자, 그렇게 했을 때 A의 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5는 0이에요. 자, 책에 있던 문제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요.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A가 1 또는 5야. 자, 숫자가 양수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 녀석은 반지름 역할을 하지. 그치? 그리고 1사분면 쪽에서 접하는 녀석이었기 때문에 A 값이 다시 말하면 원의 중심의 좌표가 A,A이 아니겠어? 그때 A가 곧 반지름 역할을 해요 못해요? 했었습니다. 했었어요. 자, 어쨌든 당연히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자, 중심 사이의 거리니까 그럼 원의 중심의 좌표가 뭐가 되는 거겠어? 1,1하고 5,5 각각 대입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얘와 얘의 거리는 뭘로 찾아요? D1으로 찾으면 된다. 알겠습니까? 계산하면 4루트 2가 자, 복습이고 자, 요거는 색이 없는 거야. 한번 해보죠. 좌표를 2,1에서 3,1로만 바꿨어요. 그럼 접근 과정은 똑같습니다. 얘도 1사분면 쪽에서 접해. 그래가지고 식이 얘랑 똑같아. 자, 여기에다가 뭐를 대입하냐면 3,1을 대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대입해서 또 정리를 그냥 탁 해줄게. 하면은 A의 제곱 마이너스 8A 더하기 10은 0이라고 나오는데 자, 저것까지 차이점을 느껴보자. 저식은 인수분해가 됐죠? 책에 있는 것도 인수분해가 됐어요. 프린트에 있었던 거. 근데 얘는 정수 범위에서 안 되지. 거기에서 뭐를 물어봤어요? 또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물어봤어. 자, 머릿속에서 상상만 해보자. 정수 범위에서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일단 근해 공식을 써야 되겠네. 그럼 두 개가 나오겠지. 두 원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알파 베타에 해당하는 녀석이 이 녀석의 반경식의 근이 반지름의 역할을 당연히 할 거야. 쟤처럼 양수가 나올 거란 말이야. 네, 그 녀석 갖다가 중심 사이 거리를 계산해. 그러면 루트가 있는 식이 총 두 개가 나오는데 루트 있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랬을 때 그 녀석을 D1 공식으로 찾으면 아무래도 좀 많이 번잡하겠죠. 심지어 계산도 안 되고 해보면 어떻게 볼까? 루트 안에 루트가 들어간 거랑 계산이 안 돼. 해보면 알아. 어떻게 할까? 를 생각을 해보자. 자, 여기 함수처럼 그림 그리는 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했다. 오케이? 자, 그럼 이게 내가 아까 되게 그냥 간단하게 먹었는데 1사분면 쪽에서 접할 것 같다라는 거는 느낌적으로 알잖아. 그러면 3,1이니까 대충 한번 그려보자고. 자, 요 점을 지나면서 X축, Y축에 접하니까 자, 원이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접하는 거가 굉장히 큰 원이 하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접하는 두 개가 생기겠지. 네, 상식적으로, 직관적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 그럼 원의 중심이 당연히 여기쯤 있을 것이고 큰 원은 저 멀리 여기쯤 있을 거 아닙니까? 대충 그렸어 이거는. 그럼 이 녀석의 거리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했을 때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이 녀석의 방정식의 근이 어쨌든 반지름의 역할을 할 거라면서 그러면 각각을 알파라고 하고 베타라고 한번 해보자. 근의 공식을 쓰지 않고 하겠다. 그럼 뭐를 할 수 있냐면 어쨌든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D1 공식이잖아. 그럼 얘도 알파고 자 얘도 쭉가고 베타니까 y좌표가 알파 콤마 알파랑 베타 콤마 베타 사이의 거리를 D1으로 쳐주면 되죠. 그럼 그거를 써보면 바로 할 수 있니?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지. 그러면 이 가로 열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지. 됐어요? 그럼 뭐만 찾으면 되냐? 베타 마이너스 알파만 계산하면 돼.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 이거 의미가 뭐예요? 두근에 차야. 아니, 베타가 더 크잖아.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거잖아. 이런 걸 뭐라고 불러? 차라고 불렀잖아 수학에서. 공식을 기억하냐? 두근의 차 공식 기억해요? 아 그래. 그럼 그걸 몰라도 풀 수 있어야지. 내가 그 공식 중요하다고 안 했다. 몰라도 풀 수 있어야지. 어떻게 풀어야 돼? 곱셈 공식 변형으로 풀어야 된다. 했던 거다. 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이해됐냐 무슨 말인지? 자, 네모 박스 친 거를 포함해서 뭐를 계산할 거냐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을 통째로 계산할 수가 있어. 근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나 이거랑 똑같잖아. 순서만 바뀌었지. 제곱이니까 똑같은 거 알죠? 이 정도는? 그럼 얘만 계산하면 돼. 이건 뭐예요? 두근의 합. 얘는 두근의 곱이잖아. 두근의 합은 얼마? 8. 두근의 곱은 10. 그러면 4 곱하기 마이너스 88. 아이고 이거 잠깐만. 맞구나. 그러면 40 이렇게 되잖아. 자, 맞지? 자, 계산하면 얼마야? 24죠? 그러면 노란색 네모가 통째로 얼마예요? 24. 그럼 루트 48이지. 이해됐니? 그래서 전체 계산하면은 루트 48이니까 4루트 3입니다 라고 계산할 수 있다. 뭔 차이가 있는지 알겠죠? 얘보다 조금 귀찮은 거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인수 분해가 안 되면 이런 것만 푼 애들이 이제 막히는 거야. 그래서 하나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숫자를 이번에 y좌표까지 선으로 바꾼다. 그럼 얘는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 얘들 일단 1사분면 라인에 있겠지. 그럼 식은 얘랑 똑같은 거야. 그럼 바로 쓰자. 세 개가 다 연관성이 있어요. 자, 여기에다가 뭐를 집어넣어요? 3,3을 대입. 자, 그럼 대입한 식을 또 써줄게.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될까? 돼요? 안 되죠? 그럼 쟤처럼 풀면 답이 나와. 근데 얘는 이것 때문에 푼 게 아니라 자, 그림을 그려보면 특징이 있어. 잘 봐라. 2,1하고 3,1 말고 3,3이 갖는 특징이 있어. 이거 개념이야. 자, 개념 때 내가 이런 얘기 했어요. 1사분면하고 3사분면 라인에 접하는 원과 2사분면하고 4사분면 라인에 접하는 원이 구분되어지는 주된 이유가 뭐였죠? 일단 공식이 달랐지? 그리고 그것과 결부지어서 외워야 되는 게 하나 있었죠? 뭐가 있었냐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었죠. 1사분면, 3사분면의 라인에 접하는 원은 반드시 원의 중심이 어디 위에 있다 했어? y는 x 위에 있다라고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자, 2사분면, 4사분면 라인에 접하는 원은 원의 중심이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다라는 걸 설명을 드렸었죠. 그럼 이거를 알았다면 2,1과 3,1이 갖고 있지 않은 3,3의 특징이 뭐겠냐? y는 x 위에 점이지. 맞니?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래 보면 잘 봐. 잘 봐. 딱 보이는 만큼 푸는 거야 문제는 항상. 처음에 어렵지. 자, 그럼 이 원도 그렇고 내가 아까 이쪽에 그렸다가 지운 원도 그렇고 사실은 원의 중심이 어디 위에 있겠어요? 얘 위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도 그릴게 3,3이잖아. 자, 3,3 여기 있어. 오케이? 그러면 이 점을 지나면서 x축, y축에 접하는 원이 이런 식으로 원이 하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네, 이 원의 중심이 여기쯤 있는데 걔가 어디 위에 있어요? y는 x 위에.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점을 지나면서 반지름이 얘보다 훨씬 큰 원이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이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그림이 하나 더 있어. 그럼 이 큰 원의 중심도 어디인지 모르겠으나 자 여기쯤 이따 찍어보세요. 좀 보일까? 그럼 얘도 y는 x 위에 있겠지. 자, 그럼 특징을 발견하자고. y는 x 위에 자 잘못 찍다.
y는 x 위에 원의 중심에다 위치하겠지. 그러면 내가 그림을 좀 안 이쁘게 그렸는데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게 무슨 형태인지 알겠어? 두 원이 얘는 두 원이 포개져 있는 부분이 필연적으로 생기는데 얘는 포개져 있는 부분이 안 생겨. 왜? 두 원이 지나가는 점 3,3이 이거 언제 공부했어요? 원의 성질 때 내적, 외적 공부했던 거 기억나냐? 이 두 원은 외적과 중3 원의 성질에서 했던 거야. 자, 외적대의 특징이 뭐였냐면 원의 중심으로부터의 여기까지 접점까지의 거리가 첫 번째 원의 반지름이고 원의 중심으로부터 접점까지의 거리가 큰 원의 반지름인데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의 거리를 더하는 게 이 점하고 이 점 사이의 거리랑 똑같아. 중3 때. 그럼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 이 문제는 굳이 이 공식을 써서 풀 필요가 없어요. 그럼 뭐냐?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지. 그럼 이거를 뭐라고 해석할 수 있어? 두 원의 뭐를 찾으는데 반지름의 합으로 대신 계산해도 돼. 자, 이게 저 문제랑 이 문제의 차이야. 자, 얘는 포개져 있으니까 두 원의 반지름의 합이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랑 다르겠죠, 당연히. 얘는 포개져 있지 않고 딱 여기 이 점 기준으로 딱 외접하고 있는 형태란 말이야. 알겠어? 이 공식을 써도요 답이 나옵니다. 해보면 알아. 근데 그건 오늘 안 해줄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말하는 건 이 성질을 좀 표현해주고 싶어서 한 거죠. 알겠어요? 자, 그러면 두 원의 반지름이 합이니까 이 식에서의 의미는 뭐예요? A는 뭐야? 반지름. 여기에서는 반지름. 그러면 두근의 합을 쓰면 되지. 두근의 합을 쓰면 되지. 그래서 답이 얼마? 12가 돼. 알겠냐? 저것도 써볼 거거든요? 말 나온 김에. 야, 원래는 D1으로 풀어도 돼. 그럼 2원의 x좌표, y좌표, 알파, 알파 2원의 x좌표, y좌표를 베타, 베타라고 하면은 식은 얘처럼 똑같이 나오겠죠? 9배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답이 12가 맞는지 확인하자고. 느껴야 돼, 이런 거는 다. 자, 그러면 저것처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을 하게 되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인데 두분의 합은 12잖아. 12의 제곱이지. 그 다음에 두분의 곱은 18이잖아. 그럼 4 곱하기 18이니까 72점. 그럼 144에서 72를 빼면은 72점. 그럼 뭐가 70인 거야?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이 식에서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72가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D1은 루트 144점. 계산하면 얼마야? 10이 나오지. 똑같이 나온다. 몇 프로든지 알겠지? 저거의 차이점이야. 얘는 포기져 있으니까 지금 방식을 못 풀어. 근데 얘는 외적 관계가 성립해. 그럼 이걸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 딱 분석할 때 일단 외울 필요는 없다. 근데 이해는 해야 된다.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면서 지나는 점이 Y는 X 위에 있는 점이면 무조건 이 관계가 성립해요. 2사분면 4사분면 I에서도 똑같아.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지나는 점이 I는 X 위에 Y는 X 위에 점이면 무조건 이 관계가 성립해. 그럼 얘처럼 복잡하게 풀 필요가 없어. 알겠지? 무슨 말인지? 자, 이게 약간의 심한 문제야. 자, 원래 이거를 저번 시간까지 이거 하고 이제 끝내려고 했는데 시간이 애매해서 이걸 못 풀어줬어. 자, 마무리를 좀 해보고 자, 오늘 할 얘기를 하자. 자, 우리 책에는 두 번째 중단은 내용이고요. 자, 위치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원이잖아, 단원 이름이. 원 입장에서 봤을 때 위치관계를 좀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자, 일단 제일 중요한 얘기부터 한번 해보자. 위치관계 따질 때는 항상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프로 분석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림 그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 근데 하나씩 한번 얘기해보자. 책에 이게 좀 안 나와 있는 내용이 있어서 필요한 내용이거든. 근데
빠져있어. 그래서 내가 좀 써줄게. 지금 1번 네모 박스는 없는 거야 책에. 절대로 안 돼. 다른 책에는 있어요. 자 뭐냐면 우리 책에는 원과 원의 위치 관계는 나와 있어요. 근데 원과 원은 없냐면 직선이 안 나와 있어. 근데 이게 필요해. 자, 근데 선생님이 그래프로 분석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풀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조금 이따가 할게 그래프로 얘기할 거고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얘는 그림을 굳이 그리지 않고 식으로 접근해도 할 수가 있어요. 계산하겠다고 그러죠. 자, 근데 이게 정말 처음 배우는 내용이 아니다. 해보세요. 식으로 어떻게 공부할 거냐면 우리가 수학상에서 이차함수와 방정식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 뭐 배웠냐? 이때 내가 제일 중요한 거 뭐라 했냐? 지금 질문을 다시 할게. 수학상 함수 개념에서 수능까지 직결되는 제일 중요한 개념이 뭐라고 했어요? 교점에? X좌표가 뭐랑 같았어? 방정식이 근거 같았지. 아까도 문제 풀 때도 얘기했잖아. 그치? 자,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였잖아. 그럼 그거를 한 줄 요약하면 이거야. 제목이 함수와 방정식이지? 여기서 처음 나왔어. 그때 얘기했던 게 한 줄 요약하면은 함수 문제를 방정식 문제로 풀 수 있고 방정식 문제를 마찬가지로 함수 문제로 자유자재로 풀 수 있어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었다. 알겠어요? 자, 그럼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잘 봐라. 2차 함수 때 니네가 푼 게 이거예요.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2차 함수와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1차 함수 스타일의 직선이 있는데 2차 함수 니네 공부한 게 이거야. 아래로 그려놓으라 쳐보자. 2차 함수 그래프하고 직선하고의 위치 관계는 총 몇 개가 있었더라? 기억하냐? 질문을 다시 할게. 그러면 아래로 굴러 그래프랑 x축하고의 위치 관계는 총 몇 개 있어? 두 점에서 만날 때? 한 점에서 만날 때? 안 만날 때? 세 가지지. 그럼 일반적인 직선도 똑같았지. 기울기가 양수라고 했을 때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날 때, 한 점에서 만날 때, 안 만날 때 세 가지가 있었지. 자, 잠깐 복습이야. 두 점에서 만났다는 얘기는 고등치선에서는 교점에 두 개니까 방정식이 실근이 몇 개? 두 개라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였고 한 점에서 만날 때는 판별식이 0이었고 교점이 없을 때에는 실근이 없으니까 0보다 작다라고 풀었다고. 이게 고등치선이었다고. 기억나요? 기억나요? 자, 그러면 자, 다시 정리하면 이 녀석의 교점의 x좌표가 뭐랑 같아? 방정식의 실근과 같다. 그럼 그거를 식을 쓰면은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녀석과 mx 플러스 n이라는 녀석을 같다라고 놓고 풀었을 때의 뭐랑 같다고? 방정식의 실근과 같다라고 풀었었지. 그래서 내가 그때 처음 개념 설명할 때 어떻게 했었어? 좌변을 노란색으로 그리고 우변을 빨간색으로 그려가지고 그림을 그려줬잖아. 근데 그 식이 뭐예요? 여기 있죠? 노란색 식 여기 있죠? 빨간색 식 여기 있죠? 했던 거 기억나냐? 엄청 길게 얘기해줬단 말이야. 너무 중요하니까 그림까지 그려보면서. 알겠어요? 자, 복습이라고. 근데 이 개념을 여기에서도 쓸 수 있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야. 잘 봐. 자, 이것도 써볼까? 자, 그럼 교점의 x좌표가 방정식이 실근과 같다는 얘기는 하나 세트가 또 있었잖아. 뭐가 있어요? 교점의 개수가 뭐랑 같아?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랑도 똑같아. 당연한 거지. 자, 이거 그대로 써먹자라는 말. 원의 방정식에서는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일반형 형태의 원이 주어져 있었을 때 제목이 뭐냐? 원과 직선이잖아. 그럼 두 번째 식은 직선 형태의 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럼 이 두 녀석에 마찬가지로 교점의 x좌표가 뭐랑 같은 거야? 자, 식을 한번 쓸까? x의 제곱, y의 제곱, ax 더하기 by 더하기 c 라는 원 관련된 식과 직선과 관련된 식을 같다라고 놓고 풀었을 때의 방정식의 실근과 같다라는 개념을 풀겠다.
알겠어요? 자, 수학상 내용을 그대로 쓰겠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식을 한번 풀어보자. 자, 이 두 녀석의 위치 관계를 한번 따져봐. 근데 얘는 식이 너무 심플해서 그냥 그림으로 찾을 수가 있어. 원래 위치 관계의 본질은 그래프라 했잖아. 이거 그릴 수 있어요? 있죠? 원의 중심 얼마? 0,0. 반지름 2. 그럼 그림이 어떻게 돼? 반지름 2짜리인 원을 0,0 중심으로 해서 하나 딱 빙 돌리면 되지. 그리고 얘는 y절편 마이너스 2고 기울기가 1이니까. 자, 좌표가 어떻게 되냐면 반지름이 2니까 여기 2고 여기 2고 여기 마이너스 2고 여기 마이너스 1이겠지. 그럼 y절편 마이너스 2고 기울기 1이니까 직선이 정확하게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교점 몇 개 생겼어? 2개 생겼으니까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그림 그리면 쉽게 찾아. 근데 시험 문제가 이렇게 쉽게 나오겠냐? 아니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필요 없고. 자, 지금 알려준 대로 한번 해보자. 그림을 그리지 않고 하겠다. 자, 이것도 가치가 사실 이거였잖아. 원래는 그림을 그려서 해를 찾아야 되는데 그걸 하기가 너무 귀찮으니까 어떻게 하겠다고 한 거야? 방정식으로 풀어서 글을 찾아보겠다라는 거잖아. 알겠어요? 자, 그러면 얘랑 얘를 식으로서 한번 풀어볼게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얘랑 여기 형태가 좀 다르다. 잘 봐라. 얘는 지금 봤을 때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4라는 거하고, 자, 마이너스 4죠. 이거 는 0으로 정리하면 이거하고 이거는 x-2는 y니까, 자, 식이 좀 저거랑 좀 다르다는 걸 느껴야 돼.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잘 봐. 어쨌든 방정식을 푼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뭐였냐면 이 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기억하냐? y 대신에 mx 플러스 n을 여기다가 대입한 거잖아. 대입법. 그게 이거잖아. 그럼 얘도 원래는 풀 때 대입법 스타일로 풀어야 되는데 y는 x-2니까 그거를 y 자리에다가 그냥 대입을 하겠다는 얘기야.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x의 제곱 더하기 y 대신에 x-2를 집어넣어. 그럼 뭐가 만들어졌죠? x에 관한 그냥 2차 방정식이죠. 자, 됐니?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이거를 인수분해가 되면 그냥 근의 개수를 찾아야 되고, 아까 내가 써준 게 본질은 뭐였어? 실근의 개수가 교점의 개수를 같다고 했으니까 뭐가 꼭 풀면 돼? 실근의 존재 가능성은 판별식으로 따졌잖아. 그래서 이 녀석을 판별식을 풀어요. 자, 식을 쓰면은 2x의 제곱 마이너스 4x를 이렇게 됩니다. 자, 그 짝수 판별식을 적용하게 되면은, 자,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그냥 4밖에 안 남죠? 걔가 양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지. 그러면 실근이 2개네? 그럼 교점 몇 개? 2개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렸던 대로 교점 2개니까 두 점에서 만납니다 라고 쓰면 끝나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다. 아까 그 그림 그렇게 쉽게 그려서 푸는 문제가 거의 없어요. 알겠죠? 자, 그럼 하나 더. 2차 함수 때 2차 함수하고 직선하고 아까 위치 관계가 두 점에서 만날 때, 한 점에서 만날 때, 안 만날 때 세 가지라 했잖아. 근데 얘도 사실 위치 관계를 잠깐 머리 쓰고 생각을 해보면 원이 있고 직선이 있대. 직선이 기울기가 양수든지 음수든지 관계없이 교점에 최대 많아봤자 몇 개 생겨? 2개 생기지. 근데 물론 얘도 접할 때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냐? 물론 교점이 안 생길 때도 생기겠지. 그럼 얘도 위치 관계가 2차 함수 때랑 마찬가지로 세 종류밖에 없어. 똑같아. 교점 2개냐 1개냐 없나.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에 문제 물어볼 때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자, 이렇게 나와. 자, 위치 관계를 한번 따져보자. 자, 그리고 하나 좀 얘기하면, 요거는 식의 표현이 원래 조금 잘못됐어요. 왜냐면 식을 정리했을 때 요거 풀이를 보시면 여기 이제 y 문자가 없죠. 대입법을 통해서 지워버렸잖아. 여기 지금 y가 있지. 이게 식의 표현이 좀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근데 요거는 좀 지우자. 그냥 이렇게 풀자. 연립방정식이라고 생각합시다. 자, 여기 쓰고 넘어갑시다. 자, 해볼게요. 똑같아. y 대신에 x 플러스 k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돼.
오케이. 자, 그럼 식을 정리하면 2x의 제곱 플러스 대입해서 정비한 걸 그냥 써드립니다. 그럼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죠. 자, 그럼 얘를 마찬가지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얘는 식이 언제나 얘처럼 딱 이쁘게 안 나왔잖아. 문자가 있으니까, 미지수가 있으니까. 얘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미 저 그림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느꼈어. 세 가지 케이스밖에 없어. 교점이 2개일 때, 1개일 때, 없을 때. 그럼 교점이 2개라는 얘기는 판별식이 0보다 큰 거고, 교점이 하나라는 얘기는 판별식이 0인 거고, 교점이 없다는 얘기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게 되겠죠. 자, 이 정도는 알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판별식으로서 계산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판별식 계산하면 절반의 제곱, 자, 여기다 써볼까? 자,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은 자, 마이너스 2에 자, K의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냐? 맞지? 자, 그럼 K가 0보다 클 때, 0일 때, 0보다 작을 때를 나눠서 풀면 된단 말이야. 세 가지 케이스밖에 존재하지 않고. 자, 그럼 풀게 되면은 자, 이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4죠? 자, 얘가 0보다 클 때에는 뭐가 된다? 두 점에서 만나요. 교점이 2개다.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4가 0일 때에는 한 점에서 만난다. 자,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4가 0보다 작을 때에는 교점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풀면은 써드릴게요. 자, 이거 2차 부등식이죠. 계산할 수 있지. 설마 이거 계산 못할까? K는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라고 나오고, 얘는 K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자, 얘는 K가 마이너스 2보다는 작던지 2보다는 크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녹색의 각각 범위에서만 해당되는 거가 뭐가 된다? 두근이냐? 자, 교점이 2개냐? 1개냐? 없냐?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자, 알겠죠? 이거 우리 책에 있는 거다. 예제 1번에 있어요. 자, 조금 어려운 거 한번 해볼까? 잘 봐. 자, 이 원과 만나면서 이 직선하고 평행한 녀석이다. 자, 교점이 존재를 할 때 이 녀석의 좌표를 0,K라고 했어요. 당연히 y절편이니까 x절편은 빵이죠. 그렇죠? 자, 그렇게 됐을 때 K의 개수가 몇 K야? 라고 했어요. 정수 K죠? 정수 K. 조금 어려워집니다. 자, 그럼 일단 풀이랑 똑같습니다. 첫 번째, 평행하고 기울기가 같다는 걸 알잖아. 그쵸? 그러면 얘와 평행한 직선이니까 일단 y는 3x 플러스 뭐시기라고 쓸 수 있겠지.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이 녹색 직선하고 이 원이 만나야 되는데, 잘 들어라. 만난다는 얘기는 교점이 하나여도 되고 두 개여도 되는 거죠. 얘만 아니면 되잖아. 맞니? 그랬을 때 자, 얘를 y축, 자, 여기 y절편에 해당하는 이 숫자를 모르니까 얘를 그냥 k라고 한번 해볼게요. 모르니까. 자, 그랬을 때 앞에서 계산한 거랑 마찬가지로 y 대신에 대입을 할 거야. 여기에서. 자, 그럼 x의 제곱 3x 플러스 k의 제곱은 10 이렇게 되겠죠. 이건 다 알잖아. 근데 k라고 왜 놨어? 얘가 y절편이라면 이게 y절편이지? 알잖아, 이거는. 그쵸? 자, 그러면 k의 개수를 이제 찾으면 되는데, 자, 정리를 좀 할게요. 그러면 10x의 제곱이고 6kx가 되고 k의 제곱 마이너스 10은 0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요? 판별식을 하게 돼요. 판별식. 자, 그러면 짝수 판별식을 해봤더니, 자, 절반의 제곱 그러면 9k죠? a 제곱이죠? 자, 마이너스 AC 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지지. 그럼 잘 봐. 식 어떻게 생각해? 교점이 2개든지 하나이기만 하면 되잖아. 교점이 2개면은 실근이 2개니까 0보다 크다.
교점이 하나면 실근이 하나니까 중근일 테지. 자, 시간을 이렇게 세우면 되겠죠. 자, 됐나? 그러면 이거 풀면 K가 마이너스 10에서부터 10까지라고 한다. 그럼 정수 몇 개예요? 마이너스 10부터 10까지의 정수 개수를 세면 되지. 몇 개니? 몇 개야? 21개지. 근데 답이 아니야. 아, 20, 여기에서 21개가 맞아. 여기에서 21개가 맞아. 아니, 마이너스부터 마이너스 10까지 10개고 1부터 10까지 10개고 0도 있잖아. 그럼 21개잖아. 됐어? 근데 답이 21개가 아니라고. 뭔가 이상한 게 있어. 이 문제를 얘들 잘 틀려. 21개라고 자신있게 풀고 다 틀린다. 뭐 놓쳤어? 미해를 잘 봐. 평행하다고 써있죠. 평행 일치 개념은 우리 알잖아. 중2 때 했잖아. 평행은 기울기만 갖고 y절편은 달라야 되지. 그러면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이 k값은 이 녀석의 y절편에 해당하는 2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범위에 2가 있네. 2 하나 빼야 돼. 왜 그런지 알겠어? 그래서 21개가 아니라 20개. 알겠어요? 알겠지? 애들 잘 틀리겠지? 딱 보면은 범위에서 그냥 정수만 탁 셀 거야. 앞에 거 앞으로. 알겠죠? 조심해야 되는 거 얘기했다. 자, 그래프를 그리는 거 한번 해보자. 그래프까지만 하자. 더 못하겠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 이게 더 중요한 거다. 식으로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그래프라고, 그래프. 자, 우리 하나 얘기 안 했는데 지금까지 푼 게 뭐예요? 식으로 접근한 거죠. 그치? 근데 해보면 내가 지금 예제를 일부러 좀 심플한 것만 식으로 갖다 놨는데 식이 여기에서 숫자라든지 항이 조금이라도 늘어나잖아. 그러면 계산하는 게 가능하긴 하거든? 근데 결과적으로 뭐 어떤 단점이 있느냐? 그냥 밑에다 필기하면 된다. 계산이 좀 복잡해. 첫 번째 방식의 최대 단점이야. 계산이 복잡해. 오케이? 자, 상대적으로 얘가 편해요. 자, 좀 강조를 하고 싶어서 그래프로 접근한다는 얘기는 반드시 뭐를 하라는 거다? 그림을 그려라 라는 겁니다. 자, 내가 아까 위치관계 세 종류 있다고 한 거 있잖아. 그거를 여기서 좀 그릴 거야. 내가 아까 안 그려진 이유가 지금 하려고 대충 얘기한 거거든요. 자, 세 개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이미 느꼈잖아요. 자, 뭐 있었어요? 두 점에서 만날 때, 한 점에서 만날 때, 안 만날 때.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존재한다고. 자, 그러면 분석해보자. 얘부터 한번 얘기해볼게. 자,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접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치? 그럼 접선이지. 그럼 이게 원의 성질에서 공부했잖아요. 원의 중심에서 반지름 보조선을 그리면 무조건 접선하고 수직관계지. 그럼 파란색으로 그리면 반지름인 거 이해되니? 근데 잘 봐. 여기에서 이 원이 없다고 생각해. 원을 지웠다? 그럼 현재 그림은 어디서 봤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지. 맞냐? 맞냐? 그럼 현재 시선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빨간색이 D2 공식 값이겠네. 맞니? 그럼 바로 분석 끝났어. 접할 때라며 누구랑 같아? D2 값하고 반지름하고 같아. 이게 결론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정리했다. 자, 현재 접할 때에는 D2 값하고 반지름하고 같다라는 게 추정 결론이야. 언제? 접할 때. 자, 그럼 가운데 걸 기준으로 위아래를 보면 쉬워요. 자, 가운데 거, 저 위에 거 보시면 반지름은 똑같지. 반지름이 뭐 직선의 위치가 바뀐다고 원이 바뀌진 않잖아. 반지름은 똑같이 파란색의 길이로서 똑같은데 뭐가 바뀌냐면 D2가 바뀌어.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 이게 빨간색이 D2잖아. 누가 더 커? 반지름이 더 크고 D2가 더 작지. 그래서 이번엔 대수관계가 D2보다 반지름이 더 크다라고 대수관계가 바뀌어. 그럼 이때는 접하는 게 아니라 몇 개에서 만나요? 교점이 2개라고 분석을 할 수 있어.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반지름은 안 바뀝니다. 근데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 사이의 거리는 더 길어졌죠.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래서 이때는 D2 값이 반지름보다 더 크다라고 분석할 수 있어. 자, 얘는 교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확인할 수 있죠.
결론이 뭐냐? 그래프로 분석할 때는 뭐랑 비교하면 돼요? D2 값하고 반지름하고만 비교하면 돼. 그럼 계산할 때 뭐를 따져야 되겠어? D2는 누구랑 누구 사이의 거리야? 원의 중심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잖아. 그러면 직선 알아내고 원의 중심 찾아내서 D2 계산해야 돼. 반지름은 식에서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계산하는 게 두세 가지 정도가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교 대상은 요거랑 요거로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그러면 연습해보자. 아까 예제 그대로 써드릴게요. 아까 예제 이거였다. 제일 처음에 한 거. 아까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걸 이미 우리가 식으로써 접근한 거 있어. 자, 그러면 누구랑 비교한다고? D2랑 반지름. 자, 그러면 식이 너무 간단하니까 계산도 편해. 반지름 얼마야? 2. 원의 중심 0,0. 자, 원의 중심 지금 왜 찾았는지를 이해해라. 누구랑 누구 사이의 거리야?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야. 자, 직선은 나와 있죠. 그러면 뭐만 계산하면 돼요? D2 값만 재빠르게 찾으면 되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지. 그 다음에 x, y에다가 누구 집어넣어? 0,0 집어넣으면 절대값 2가 되죠. 그래서 루트 2가 되지. 이해됐어요? 누구랑 비교한다고? D2 값하고 반지름하고 비교한다고? 그랬더니 반지름이 더 크죠? 반지름이 D2 값보다 크죠? 반지름이 큰 거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그럼 아까 말한 대로 교점 몇 개야? 2개가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딱 나온다. 알겠어요? 식이 간단한데도 불구하고 얘가 더 편해 사실. 뭐만 불편해? D2를 해야 되니까 조금 귀찮은 건 있지.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주어진 식이 조금이라도 귀찮아지잖아? 그러면 이게 압도적으로 좋아. 알겠죠? 자, 개념상의 예제니까 내가 간단한 것만 하는 거야. 그럼 이건 어떻게 할까요? 자, 아까 우리 프리드상에서 물어봤던 유형하고 비슷한 문제인데 제가 원이죠? 위에 점하고 직선이죠. 사이에 자, 거리를 물어봤어. 왜?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런 건 안 해봤잖아.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 최대값하고 최소값 한번 찾아봐.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하기에 앞서서 원하고 직선인데 위치관계 다운이잖아 지금. 그럼 얘랑 얘 위치관계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사실은. 원래는 안 떠져도 되겠고 문제가 나오는데요. 서술형이면 원래는 써야 돼. 자, 그럼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얘 반지름이 2점. 그다음에 원의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2,2죠. 맞니? 그러면 2점하고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일단 뭐를 찾아요? D2 공식으로 찾아야지. 계산하면 루트 4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25가 된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2,2를 집어넣으면 절대값 마이너스 20이라고 정리가 돼요. 그럼 5분의 20이니까 4점. 그럼 누가 커? D2가 반지름보다 크지. D2가 반지름보다 큰 거 어디 있어요? 여기 있지. 위치 관계가 이거래. 교점이 없어요. 그러면 요 그림상에서 봤을 때 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 중에 가장 짧을 때의 길이랑 가장 멀 때를 찾아봐요. 근데 이미 이 그림에 힌트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이제 언제 했냐면 앞에 유형 중에 이런 거 있었죠. 원 밖의 점에서 원 위의 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 최소값 했다고 기억나요? 어떻게 했어요? 원의 중심하고 이렇게 이었을 때 지원을 찾고 반지름 더하면 최대 거리고 반지름을 빼면 최단 거리였지. 기억하지? 이게 이 문제랑 똑같아. 왜냐면 거리는 기본적으로 점과 점 아니면 점과 직선 두 개밖에 없어. 고등과정에서 그 이상의 공식은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이거는 도형과 이거죠. 도형과 도형 사이의 거리잖아. 도형과 도형 사이의 거리는 따로 D2 공식 아니면은 풀 수가 없어. 그럼 생각해보자. 이 그림 형태라네. 그럼 얘를 좀 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잘 봐라. 얘를 x축자, x축이란다. 이 직선을 이 원 기준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림을 이렇게 그릴게. 모양 되게, 모양 되게.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뺑 잡아 돌렸어요. 일단 교점이 안 생긴다는 건 알았잖아 지금. 맞지? 그럼 그 상태에서 뭘 하냐면 요 개념을 쓰는 거야. 똑같아요. 그럼 일단 뭐부터 하냐면 원에서 얘가 마치 직선이 한 점이라고 생각하고 원의 중심에서 직선에 수선을 그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반대쪽으로까지 수선이란다. 연장선을 그어요.
그러면 점이 두 개가 생기죠. 그죠?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면 직선하고 원 사이의 거리 중에 짧은 거랑 긴 거 찾아봐 하잖아. 그럼 그림상에서 가장 짧은 건 어디 있겠어? 얘가 가장 짧지. 맞니? 그 다음에 가장 먼 건 어디 있어? 이게 가장 멀지. 근데 동일한 논리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고. 여기에서 얘를 지워. 수선의 발만 남은 거야. 그럼 얘는 뭐라고 해석하면 돼? 원 밖의점이죠. 그럼 얘랑 똑같지. 근데 이때는 지원으로 찾았지만 수선의 발을 찾자니 너무 귀찮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문제에서는 지원이 없고 이 문제에서는 원의 중심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를 D1이 아니라 D2로 찾아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럼 일단 의미 파악하고 계산하자. 파란색이 최단거리야. 최소값 최소값.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D2 값에서 반지름 빼면 되겠죠? 저거랑 똑같지? D1에서 D2로만 바뀐 거야. 그 다음에 최대값은 어떻게 돼요? D2 값에서 반지름 더하면 되죠? 똑같죠? 알겠어요? 자, 그럼 일단 뭐부터 찾는다? D2를 찾는데 내가 아까 위치관계 따지다 보니까 계산을 벌써 해버렸다 야. 그렇지? 얘가 4야. 반지름 얼마야? 2. 그러면 최장거리는 자 최대값은 4에다가 2를 더하면 되니까 6이고 최단거리는 4에서 반지름 빼면 되죠. 그러니까 2가 돼. 알겠어? 무슨 말인지? 구조가 똑같다는 걸 느껴야 돼 이 문제는. 알겠죠? 뭐만 바뀌었어? D1 계산하는 걸 D2로만 바꾼 거야. 어려운 거 아니죠 그러니까. 자 알겠어요? 자 마지막 문제. 오늘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야. 내가 이 유형을 설명한 유형이 된다. 위치관계 중에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를 설명한 이유가 이 문제 때문이야. 니네 내신 나중에 공부하거나 복습할 때 진짜 많이 나와. 근데 진짜 쉽거든? 근데 진짜 많이 틀려. 잘 봐. 아직 5분 남았어. 잘 봐. 식도 간단한 걸로 바꿔왔어. 자 이렇게 돼 있는데 현의 길이를 계산하네. 현이 뭐죠? 제일 중요한 거야. 잘 봐라. 현이 뭐예요? 정의는 아니야? 이거는 호고 현은 뭐예요? 쭉 이은 거? 그렇게 다 손가락질 하더라. 이게 뭐니? 정의는 원의 위의 점 두 개를 자대고 이은 거야. 그렇게 설명해야지. 알겠어요? 자, 일단 이 문제는 의미가 뭐가 있어? 얘랑 좀 달라. 얘는 최단거리 계산할 때는 이런 위치관계가 아니면 계산하기가 좀 껄끄러워. 근데 얘는 거꾸로야. 현이 생기려면 기본적으로 현 있어요? 없지. 현 있어요? 없지. 얘만 있지. 그럼 기본적으로 얘는 두 점에서 만난다는 게 전제 조건이죠. 알겠어요? 물론 직접 계산해보면은 이 대성관계까지 성립한다. 해보면 아는데 시간 관계상 안 할 거야. 자, 그러면 그림을 얘처럼 직관적으로 편하게 한번 그려보자. 원이 있습니다.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자 이거 기울기가 1짜리니까 양수죠. 그럼 대략적으로 이렇게 한번 두 점에서 만나는 걸 뉘앙스상 느꼈으니까 써볼게. 자 그랬을 때 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거 알겠지? 오케이? 자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랑 논리 과정 자체가 크게 바뀌지 않아. 원 문제는 제일 중요한 고조선은 뭐죠? 반지름이다. 원의 성질 때 내가 되게 많이 떠들었다.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부터 현의 반지름 고조선을 하는 거야. 근데 여기도 그래요. 자, 근데 이 그림은 중3 원의 성질 때 이미 했었어. 자, 이건 알아야 되지. 여러분, 중3 원의 성질이라고 원의 중심에서 현의 수선을 그리면 어떻게 돼요? 대답해야 집에 가. 빨리 대답해. 이등분하죠. 왜? 이거 이등변이잖아. 대로 관련했잖아. 이등변의 성질이지.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따지고 싶은 거야. 이렇게 하면 된다. 요 반만 계산해서 곱하기 2하면 돼. 자, 근데 이게 직각삼각형이지. 그럼 일단 피타를 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빨간색이 원의 반지름이잖아. 자, 반지름 얼마예요? 루트 10이죠? 자, 루트 계산 안 했어요 일단. 그 다음에 요 길이를 계산해가지고 곱하기 2하면 현이잖아. 그럼 이 길이를 계산하려면 뭐를 찾으면 될까? 요 길이를 찾으면 되겠다. 왜? 얘랑 얘를 하면 피타 돌리면 요게 나오잖아.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럼 이 길이는 어떻게 계산해? 점과 네? 각도가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저거를? 여기가 90도라고. 여기? 아니야. 그렇게 보이는 거야. 문제 따라 다르지. 정확하게는 어떻게 하냐면 파란색의 길이는 직선하고 중점 사이의 거리 D2로 찾아요. 파란색은 D2로 찾아요.
각도를 몰라 지금. 얘만 보고 싶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자, 그럼 D2를 찾는 거 좀 생략할게. 계산하면 뭐 나오냐면 2루트 2 나옵니다. 얘와 0,0 사이의 거리야. 원의 중점의 좌표가 0,0이야. 이해됐어요? 자, 그럼 아까 말한 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뭘로 찾는다? 피타를 그리시면 돼요. 알겠어요? 얘의 제곱에서 얘의 제곱을 빼면 되지. 맞니? 계산하면은 2 나와. 알겠냐? 자, 그래서 현의 길이는 얼마예요? 2에다가 2 곱해요. 그래서 답이 4. 자, 정리하자. 자,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림을 일단 그려보시고 반지름을 칙에서 찾고 그 다음에 원의 중심으로부터 현까지의 거리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거를 D2 공식으로 찾으면 나머지 길이는 뭐 갖고 찾아? 피타로 찾으면 답이 그냥 나와. 알겠어요? 진짜 많이 나오는 거야. 알겠지? 자, 고생하셨습니다.